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같은 그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과연 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지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많은 분들이 뭐 아파트 샤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확장 비용 이런 것들은 양도세를 줄이는 거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런 다들 아시는 거는 좀 제외하고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보통 분양을 받았을 때 중도금이나 잔금을 좀 미리 납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가 7억인데 할인을 받아서 6억 9천만 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과연 나의 취득가액은 7억 분양 계약서에 써 있는 7억일까? 아니면 실제 지급한 6억 9천일까? 라고 이제 고민이 한번 되실 텐데요. 정답은 6억 9천입니다. 즉, 할인 금액은 제외하고 나의 취득 원가가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도금을 늦게 내가지고 연체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분양가는 7억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7억 1천만 원을 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연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는 7억입니다. 결국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고요. 다만 연체 이자는 취득가액에서 더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도금 이자는요,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경비 처리돼서 세금을 깎거든요. 다만 개인이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이자를 지출을 했으면은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분양권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제 저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야, 세금을 네가 대신 내줘 라고 하면은 나는 7억짜리 분양권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1, 2억을 더 줬을 거 아니에요. 뭐 1억을 더 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의 취득가액은 7억이 아니라 내가 대신 부담해준 8억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 양도자도 양도가액을 8억으로 해야 되겠죠. 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실제로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팔고 싶어요. 집을 하나 팔고 싶은데 이제 계약금을 제가 받은 거죠. 근데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게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고 2배로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손해가 났잖아요, 어느 정도? 그 위약금에 대해서 손해가 났는데 다음번 양도할 때 과연 이 기존에 지출했던 손해배상금, 그 위약금, 이게 경비에 인정될까?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도 당시 그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취득세, 가산세, 내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취득을 하면은 취득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서 이제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 가산세는 정상적인 부동산 경비로 볼 수 없어서 이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인, 개인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법인도 이거는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가산세 관련된 거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연체료, 그러니까 그 양도자가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어요.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좀 늦게 낸 거죠. 늦게 내가지고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양도자의 연체료까지 부담을 했다라고 할게요. 연체료. 그러니까 연체료를 부담했으면 그건 과연 내가 지출한 금액이니까 그것도 필요경비에 인정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건 인정됩니다. 왜냐면은 그 연체 자체가 저의 귀책 사유로 이제 발생한 연체료가 아니잖아요. 양도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그건데 이제 저는 실질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진짜로 그냥 그 매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불한 것이니까 그거는 정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제가 매매대금을 이제 맨 처음에 살 때 이제 수표를 받았는데요. 그게 부도 처리가 돼가지고
그게 대손이 난 거예요. 7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 중에서 1억은 수표로 받았는데 그 1억이 부도가 나가지고 실제 제 손에 들어온 거는 6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에 대해서 과연 내가 경비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도 보수표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보수표에 의해서 계산된 게 1,000만 원인데 내가 2,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난 경비 처리를 2,000만 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간단하죠.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다들 아시는 내용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법한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